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에서 대스타인 펑샤이가 장가오리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 이런 글을 지난 11월 2일 밤 자신의 웨이보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 웨이보라는 것은 이제 중국판 트위터인데요. 여기에 이제 올린 다음에 이 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했고 또 어떻게 조직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하려 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8일 미국 시간입니다. 탐사 전문 매체인 프로퍼블리카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 펑샤이의 폭로 이후에 불과 20여 분 만에 이 중국 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펑샤이의 흔적을 지웠고 또 펑샤이 관련 글 내용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았는지 그 수법을 낱낱이 공개를 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소유한 가짜 SNS 계정으로 이 펑샤이 관련 뉴스의 해외 전파를 막으려고 어떤 방식으로 시도했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드러나면서 또다시 중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펑샤이 글이 웨이보에 등장하자마자 인터넷 검열단,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가장 먼저 이 펑샤이의 웨이보 글을 삭제한 다음에 이 펑샤이 글을 태그 달았거나 인용을 한 모든 인터넷 글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펑샤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연관 단어들을 포함한 게시글들까지 검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펑샤이 하면 일단 이 테니스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이런 테니스를 포함한 키워드 수백 개를 금지어로 저장해 가지고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아예 글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웨이보 테니스 포럼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게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뭐 이런 경고문이 나붙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UC 버클리의 샤오치앙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총 수백 개의 키워드를 금지시켰는데 이런 조치는 1989년 천안문 광장 탄압과 같은 매우 민감한 주제들을 연상케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검열단은 또한 이 펑샤이의 소셜미디어 계정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는 없게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게재된 이 펑샤이 관련 언론의 기사에 달렸던 댓글창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이 펑샤이 기사에 관련된 댓글을 통해서 논란이 확산될 것을 예상해서 원천 차단시켜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샤오지ang 연구원은 중국 정부에 맞섰던 다른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스타, 지식인들은 계정을 삭제했지만 이 펑샤이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존재를 단순히 지워버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일단 중국 내 온라인에서 펑샤이 관련 글들을 확산되는 것을 저지한 중국 정부 당국은 그 다음 수순으로 뭘 했냐면 관영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돌리는 일에 나섰습니다. 펑샤이가 이 웨이보에 올린 글이 중국 내에서 20분 만에 삭제되긴 했지만 해외의 반중국 운동을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고요. 이런 SNS 글들에 대해서 여자 프로테니스 협회, 그러니까 WTA뿐만 아니라 오사카 나오미라든지 노박 조코비치 같은 세계 정상급 테니스 선수들까지 펑샤이는 어디 있나? Where is 펑샤이? 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신변을 걱정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펑샤이 글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긴급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이 관영 매체인 CGTN이 펑샤이에게서 받았다는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CGTN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방송한 이유는 뭐냐면 이 CGTN 주로 해외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라서 외국인들의 펑샤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방송 내용도 성폭행, 폭로 내용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내버려 두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어설픈 방송 내용 때문에 오히려 조작 의혹만 커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 다른 CGTN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펑샤이가 방에서 인형들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역시 언제 어디서 누가 찍은 사진인지 분명치 않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이 직접 나서서 펑샤이가 한 테니스 행사에 참석한 모습, 그리고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일행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 나온 한 남성이 펑샤이의 현재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이 일부러 대화 중에 날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설픈 연출된 모습이 또다시 이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그런 각본인 것 같다. 이런 의혹으로 번져갖고 파문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뉴욕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매체인 미러미디어 그룹의 핀호 대표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머리를 땅에 묻고 대응하는 격이다. 그러면서 납치범에게 잡혀있는 누군가를 자유롭다고 말한다면 더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이런 노력에도 펑샤이 문제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급기야 이 IOC 마흐 위원장하고 펑샤이가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죠. IOC는 펑샤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여유로워 보인다, 뭐 이런 평가만 내놨습니다. 그러나 IOC의 이런 화상 대화는 오히려 인권단체 관계자들에게 중국의 인권 탄압을 IOC가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자들도 이 IOC의 바흐 위원장이 왜 펑샤이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이 IOC는 어떤 대답도 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정부 당국은 이 가짜 트위터 계정도 적극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이 서구 사회의 여론을 되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는 후시진 편집장과 중국 관영 매체의 펑샤이 관련 글들을 리트윗하거나 홍보를 했던 트위터 계정을 분석을 해보니까 97개의 가짜 계정이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가짜 계정은 다른 계정은 전혀 팔로우하지 않으면서 오직 현재 펑샤이가 괜찮다 이런 메시지만 퍼날랐다는 거,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긴급하게 만들어진 한 계정은 이 후시진이 올린 동영상과 함께 테니스 선수인 펑샤이가 스포츠 행사에 참석한 게 뭐가 이상하냐 이런 글을 올렸고, 한 백인 남성의 프로필 사진을 쓴 또 다른 계정은 이 펑샤이 사건에 대한 과정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스하고 프로파블리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계정들은 절반 이상이 만들어진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고, 더불어서 베이징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주로 글이 올라다가 점심시간에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는 거죠. 이건 중국이 여론 관련된 작업을 할 때 흔히 보이는 양상이라고 프로퍼블리카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 당국의 홍보를 위한 가짜 계정들을 전부 합쳐보니까 한 1,700여 개 되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펑샤이 이전에는 미국 내의 반중적 의견들을 공격하고 이 분위기 전환을 하는데 주로 사용된 것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한 트위터 측은 이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가 언급한 계정들 모두를 플랫폼 조작과 스팸 정책 위반 혐의로 삭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후시진 편집장에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자신의 게시물이 이런 봇 같은 이 계정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오히려 놀랐다고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죠. 중국 정부 당국은 어떤 이슈가 터지게 되면 자신들의 반격 전법이 먹히지 않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이 베이징을 비판한 자들한테 공격적으로 달려든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 당국이 펑샤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벌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펑샤이의 안전을 의심하는 보도라든지 SNS에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CGTN의 앵커인 리진징은 서방이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펑샤이를 이용하려 한다 그러면서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또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가 12월 1일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니까 후시진
황구시보 편집장은 WTA가 이 펑샤이를 이용해서 중국을 공격하려 한다 그러면서 WTA 이번 조치는 오히려 펑샤이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 당국은 이런 와중에도 중국 내 온라인에서 펑샤이라는 단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펑샤이 사태하고 관련된 이번 일련의 움직임을 중국 정부가 그동안 마련한 플레이북, 그러니까 각본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라든지 코로나19 사태 같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전술을 통해서 국내 정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펑샤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강력 대응을 하는 이유는 이 펑샤이 문제가 단순한 한 여성의 실종 또는 신체 자유 문제를 떠나서 중국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배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내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미국 시간으로 8일 국제올림픽위원회, 그러니까 IOC의 중국 테니스타 펑샤이 실종 문제 대응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특히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펑샤이와 영상통화를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펑샤이의 주장했던 일들,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가 안전하다는 중국 정부 관리의 보증을 인정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의안은 이 IOC의 행동은 펑샤이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 인권단체, 여자 테니스 협회,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와 개인의 노력을 약화시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IOC가 성적 학대와 괴롭힘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미국 내 분위기는 9일 열리게 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도 그대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펑샤이 사건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화약고로 번져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번 이 펑샤이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스 보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만은 이 중국 정부가 14억 인민들을 만리 방화벽으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 당국이 마인의 알리바바를 협박해가지고 10억 명의 금융정보를 넘겨받은 것도 결국 이 중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 셀 수도 없이 퍼져 있는 한 4억 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CCTV를 통해서 중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지역을 방문한 기자와 유학생들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기자를 위험도에 따라서 빨강, 노랑, 초록으로 분류를 하고 방범 카메라를 이용해서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국에서 이 안면인식은 이미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죠.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이동통신 가입 때 얼굴 정보 같은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 1월에 이 안면인식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가지고 통치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에는 1월의 정치국 회의 채택사항을 구체화하는 27개항의 시책이 발표됐습니다. 여기는 스마트 거버넌스가 6차례 언급됐습니다. 안면인식,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평소와 다른 징후를 발빠르게 발견해서 해결하라, 이런 지침입니다. 이런 금융망 관리는 이 시지수석의 오랜 측근이자 치안총책인 천이신 중앙정법위 비서장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월에 광둥성을 시찰했을 때 이런 말을 썼습니다. 최근 중국 안팎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불안정, 불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화상 감시와 통제 범위를 넓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험 요인을 감시 예측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폐쇄회로 카메라, 그러니까 CCTV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고 조밀하게 늘리라 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범죄를 예측하는
이 공상과학, 그러니까 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여러분 영화 보셨죠?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14억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5G 레닌주의를 구현해 가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아연 실색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인권이란 눈꽃만큼도 보장해 주지 않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